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초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의 일인데요. 한 학부모님께서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바로 중2 학부모님이셨는데요.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시험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까지 경험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시험 보는 거 정도가 단원평가 정도?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 그러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던 시기가 바로 중학교인 거예요. 근데 성적표를 받아들고 너무 놀랬던 게 아이가 잘 해 나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도 잘해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학원도 열심히 보냈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것 같지 않고 잘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너무나도 놀란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었던 것 같았어요. 문제는 국어 과목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그 도덕 과목까지 아이가 너무 못해가고 있는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고, 어머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 뜻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들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논술학원을 찾아오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 이제 시험 성적 받아들면은 내신 위주의 학원들로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점수가 낮으니까 그 과목별 내신 위주의 과목으로 향하게 됐는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셨던 거예요. 가장 이 친구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논술 학원이 아닌가. 아이의 이해도를 좀 높여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 그리고 쓰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잘 써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저를 찾아오셨던 거죠. 당장 중학교 2학년 닥쳐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조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언니인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동생까지 해서 동시에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수업을 했던 그런 경우였었는데요. 아이가 첫 아이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닥쳤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그리고 보통 큰 아이 키우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때 못했던 걸 이제라도 좀 제대로 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둘째라든가 셋째 같은 경우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찾아오신 이유가 이 수업을 받으면은 사고력 수학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논술 과목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국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어 과목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당장 초등 시절에는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깜짝 놀라는 시기가 가장 가까운 시기로는 우선 중학교 시절, 중학교 올라가서 놀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고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부터도 놀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 가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아이들이 글을 쓰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초등 시절에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해왔던 중등 시절과는 너무 많은 변화들을 느끼시기에 중학교 올라가면은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6학년 때부터 논술을 시작하셨었는데 영어라든가 수학까지 워낙 이제 아이가 잘해 나가는 친구라 가지고 어머니께서 좀 밀어주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켜나갔던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고 뭐 영어도 잘해 나가고 그런 친구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논술을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돼서 다시 또 급하게 연락을 오셨어요. 수학, 영어는 뒤로 하더라도 지금 집중적으로 달려야 될 거는 이제 논술, 글쓰기라는 판단하에 집중적으로 다시 좀 해 나가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가장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게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쓰는 일이 많아지고 단순히 국어 과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앞으로 당겨보면은요, 그거를 정말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은, 당장 이제 뭐 저학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읽기, 쓰기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맞춤법을 써 나가지 못하게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자꾸 숨기게 되고, 숨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자신감은 없어지고, 그런 친구로 자라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처음으로 찾아오는 위기가 이제 초3 시기, 초3 시기에 이제 띄어쓰기, 맞춤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을 때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답답하고 포기하고 숨는 경우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5학년 시기는 또 더해지죠. 그래서 저는 전에도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받아쓰기 시험 같은 경우는요, 1학년, 2학년에서 끝이 아니라 3, 4, 5, 6학년까지도 좀 주기적으로 어머님께서 해주시면은 아이들 어휘력을 키우고 맞춤법 어떤 교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이제 한글을 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잘 읽고 있는지 그 또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학교 다녔을 당시에는 뭐 책 읽기 있잖아요. 교과서 읽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읽기를 이렇게 해 나가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 학교의 분위기들은 읽는 거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읽을 수 있도록 해 나가기보다도 자발적으로 해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를 부모님이 잘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아이가 어떤 학습 결손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국어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잘해 나가겠지 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3학년 돼서 5학년 돼서 문제가 터졌을 때 난리가 나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3학년 돼서 맞춤법이 잘 자리 잡지 못한 친구들 와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진 친구들,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 만나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너무 소홀히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아이들이 글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써 내려가는 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 유형 중에 하나, 맞춤법을 잘 몰라서 잘 모르는 어휘를 접하게 되니까 뭐지 헷갈려서 그래서 써 내려가지 못하고 뭐 이번에 수업을 진행했는데도 좀 쉬운 단어를 이제 받아쓰기를 했을 때는 큼지막하게 쓰는데 좀 어려운 단어를 써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작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딱 캐치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그래서 창피하지 말고 드러내서 우리 하나하나 고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기본에는 자기 자신은 나는 아직도 남들은 잘하는 그 맞춤법을 잘 못해 해서 창피하기 싫어서 그게 쭉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숨기려 들고 회피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최근에 어떤 친구도 지금 굉장히 잘해 나가는 친구인데 맞춤법 띄어쓰기
이게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감추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발표하는 거 힘들어 했고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께 털어놓고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지, 예,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스스로도 이제 재미를 느낀 거예요. 맞춤법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됐고, 이제 발표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수업 시간마다 연습을 해 나가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서, 예, 요즘 너무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올라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겠죠. 긴 글을 써 내려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발표하기까지, 예,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신감 있게 친구들 앞에서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글들의 구조, 짜임, 뭐 의미하는 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수업을 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귀, 눈이 깜깜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 나가는 연습까지 더해지니까 뭐 수업 시간이 들어갔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저건 무슨 뜻인지, 왜 나만 모르고 다른 친구들은 다 저것들을 이해하고 있을까? 막 혼자 속으로 이야기하는 일 없이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 그게 언제 드러나게 된다? 예, 언제 점수화 드러나게 된다? 바로 중학교 시절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럼 멀리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그 어렵다는 국어, 수능 시험, 비문학 부분, 뭐 영어 독해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고등학교만의 일입니까? 뭐 대학교 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뭐 회사에 취직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국어 공부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글이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네, 결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된다. 예, 그래서 항상 멀리 내다보고, 예, 지금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쉬우니까, 지금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국어 공부에 소홀히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초등 시기에 좀 집중해 줘라. 그럼 국어 공부의 핵심은 무엇이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뭐 읽기, 독서에만 집중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 나가다 보면은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잘해 나가는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고루고루게 잘해야 돼요. 읽기에만 충실했던 친구들 나중에 중학교 가서 또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예, 잘못된 읽기 습관으로 이어져 올 수도 있고요. 초등 시기에 쌓아뒀으면 편할 것을 다시 중학교 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읽기, 쓰기, 말하기, 예, 뭐 듣기, 고루고루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예, 우리 부모님들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